14번은 이제 실제 시험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이 기출 문제죠, 우리 시험에서. 근데 기출 문제 글자 하나 안 바꾸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응용이죠. 시장이 이제 과열이다. 정부가 이제 그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모두 이거는 이제 어느 책에도 그냥 없는 거죠. 경험칙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그 종합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얼만큼 상식을 알고 계시느냐. 라는 식이 가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눈에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막 바꾸는 것보다 이 보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집어 하나도 안 바꾸고 해봤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면 거래가 위축이 되겠죠. 과열이 좀 억제되잖아.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이건 상식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1, 2, 4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 2, 4번이 전부 다 디귿이 다 들어가 있어. 디귿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은 당연히 전매 제한 기간 확대하면은 거래가 위축이 되겠죠. 전매가 확대되면은 내가 사면 안 되겠구나. 수요가 억제되는 과정 중에 과열이 이제 억제됩니다. 그럼 결국 그 니은이냐 리을이냐 미음이냐 요 세 가지 중 하나인데 만약에 미음의 담보인정 비율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축소시켰다. 그럼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대출을 안 해주는 거니까 과열된 거 좀 억제가 되겠죠. 실제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결국 기역, 디귿, 미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든지 재당첨 제한이 폐지가 되면은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과열될 국면이 더 커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평소에 공부하셨던 내용과 성인고시다 보니까 경험칙에서 우러나는 거를 발휘하셔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 재미난 게 있어서 상식으로 나온 거라서 이건 몇 프로야 이거? 한 60% 정도가 나왔네요. 좀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15번 같은 게 이제 오리지널 문제인데 이것도 60% 나오셨는데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1번도 체크가 되셨네. 직접하고 간접을 구별하는 거 기본이에요. 간접기에 보부세라 그랬죠. 각종 보조금, 각종 부담금,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이 건드는 것도 전부 다 간접이고요.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간접이죠. 이건 논리고, 이번은 한 번도 체크 안 되셨고, 이거는 이제 이거 중개사법에 나오는 거죠. 토지 선매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시우총장, 이건 우리는 틀리게 나온 걸 제가 바꿔본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아마 기출문제에서 보시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 학계론에서 이걸 틀리게 나온 경우가 있어. 어떻게 틀리게 나올까? 혹시 안이행강제금? 사명 어떻게 나왔어? 선매자로 하여금 수용하게 한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 원래 목적도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시장구조총장이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강제로 뺏어오게 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나와서 틀리게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15번은 근데 가장 많은 오답이 3번은 체크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3번을 체크하신 분은 2차 과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체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가끔 학계론에서 출제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고, 그리고 이제 5번이 우리 좀 3번 나왔었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 조정하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 건데. 아니.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 그랬잖아.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이제 3번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오답이 나오게 될 때는 토지 적성평가 제도 들어갈 칸에다가 뭐 다른 제도를 집어넣어서 언급을 하더라라는 논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60%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번이고 16번은 70%대인데 많이 맞으셨네. 분양가 규제지. 분양가 규제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죠. 분양가 규제하면은 어떻게 돼요? 투기를 조장을 하죠. 그래서 싸게 받아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시장이 변모되죠. 투기 시장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가수요자 시장으로 형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주택 시장 분양가 규제 실시하면은 실수요를 이제 억제시키고 가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니까 투기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 거의 다 맞으셨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근데 이제 이게 학개론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내는 건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 경험칙으로 이제 패턴이 나올 겁니다. 어느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 주택법이죠, 주택법. 주택법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상한제 적용되는 거, 적용해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분양가 제도를 실시했을 때 주택시장에 나타났던 효과 이런 거보다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문이 있죠, 제도. 그거 중심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두 번이나 나왔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된다가 한 번 나왔고 적용이 안 된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땅값 플러스 건축비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은 뭐 그냥 주택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맞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7번은 되게 고전하셨어. 왜 고전하셨지? 답이 골고루 막히게 돼 있네. 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1번 지문은 여러분 기출문제집에서 나왔던 거죠. 이게 무슨 문제야? 임대주택 정책하면 세 가지가 있죠. 임대료 규제, 그리고 임대료 보조,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세 가지 중심으로 내잖아. 근데 이건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설명이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부가 공급한 것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이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이 증가됐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은 하락해요? 당연히 하락해요. 가격은 하락하지. 하락한다. 방향 제대로 돼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탄력성 문제죠. 탄력성은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크기야. 그러면은 하락 효과가 커진다 그랬죠.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가격이 더 하락한다는 거야, 덜 하락한다는 거야? 더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혹시 무슨 문제야 이게? 비과도 문제잖아. 그럼 상대방의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해야 돼, 탄력적일수록 해야 돼? 비탄일수록 해야 되죠. 비탄일수록 가격은 더 변한다 이런 논리잖아. 그럼 비탄일수록이란 말은 가격 탄력이 클수록이야, 작을수록이야? 작을수록 이렇게 해야 되지. 비가 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이 공급됐을 때 이제 상황 설정을 이제 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비과도로 판단하셔도 되고, 여러 번 지금 엄청 나온 지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면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셔도 되죠. 만약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옳게 바꿔놓으면은, 그러면은 대체재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대체재가 적은 거죠. 대체재가 적은 거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야? 임차자 고통을 받아요? 아니면 고통을 받아요? 고통받죠. 그럼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벌써 누가 원하는 수준? 임대인이 원하는 수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작을수록 했을 때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가격이 작으면은 수요가 탄력이 작으면은 대체 적으니까 임차인들이 즉 수요자에 고통받고 있구나.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은 민간 쪽에서는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했구나. 근데 공공임대료는 얼마? 싸지. 그렇죠. 민간 쪽에서 임대료가
월세가 1조인데 얼마로? 1원짜리. 그러면 고통받았던 임차자들이 싼 게 들어왔네. 그래서 공공으로 쫙 빠져나가죠. 민간 쪽에 수요가 감소되면서 감소가 크게 커지면서 가격이 확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탄력성이 크잖아. 그럼 대체재가 많지. 그러면 임차인들은 아쉬운 게 없는 거야. 본인이 원하는 임대 많으니까 벌써 임대주택 시장이 임차자가 강자가 돼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임대료가 이미 낮게 형성이 된 상태지.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공공에 들어와 봤자 영향력을 별로 못 미쳐요. 이렇게. 그래서 공공 빠져나간 정도가 작해서 가격 하락폭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엄청 나온 지문이고 엄청 중요한 지문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은 뭐 상식적인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그 민간 임대주택 특별 법령상에 제도와 연관돼서 임대주택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임대주택이 몇 개? 2개 있죠, 2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민간 임대주택이 2개가 있는데 2개 이름이 뭐야? 아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하고 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임차자 조건이 좀 다른데 둘 다 공통이 몇 년 이상? 10년 맞죠?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 법령상에 임대주택이 9개인가 있죠? 그중에 기간이 명시된 건 2개가 있잖아. 영구는 몇 년이라 그랬어? 50. 그리고 국민은 작년에 국민이 나왔죠. 국민은 몇 년? 30년이잖아. 그래서 영구 나왔으니까 50이 나와야 돼. 나왔지. 그쵸? 공공의 공급은 소득제보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엄청 나왔죠. 아까 1번하고 5번이 같은 맥락의 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17번 문제인데 정답률 40% 나왔는데 답이 오답이 2, 3, 4번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어요. 특히 2, 3, 4번으로 이제 체크가 되신 분들은 특히 3, 4번 체크하신 분은 암기가 안 되신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 민간 쪽에서 임대 2개밖에 없다 그랬어. 2개. 제도가 종류가 장기 일반 공공지원 다 몇 년? 10. 그리고 공공임대 특별법령상에서도 기간명이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죠. 국민은 30, 영구는 50. 그거 총 합쳐서 기간이 명시돼 4개밖에 안 되는 거야. 민간하고 공공 법률상 4개는 암기할 수 있잖아요. 4개. 이거는 안 되려다가 한번 더 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다음 주에 이렇게 등등. 문제 바꿔야겠네.